네,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시간 남짓, 이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에, 교육을 담당하는, 권오용이고요.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민경욱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그 소송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작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또 최근에도 이 4.15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점점 나오는데 그 증거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4.15는 부정선거다. 왜 부정선거냐 하면 이렇다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국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 국민들이 알게 하려면 원래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또 이 부정선거에 이제 관련되는 게 정당이잖아, 그죠? 정당이라면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이 정당이 여당도 야당도 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지금 이 부정선거가 너무 이렇게 좀 알려진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뭔가 확신이 드시니까 이렇게 참여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런 정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 이제 집사람도 이 부정선거라는 걸 알고 아마 지금 이제 저녁 차려주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와서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볼일을 보시다가 또 와서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고 법률가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최근에 확인한 부정선거의 증거들도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있고 확신에 넘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여러분들 화면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셔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9월 26일 날 선고된 판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는 2017수 122호 판결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19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대통령이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가지고 5년 동안 그 대통령을 했던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선거가 2017년도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 무효다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름 지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먼저 이분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걸 이제 기각하는 판결문이 2019년도에 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대법원에서 판단한 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까지 이제 항목을 나눠가지고 판단을 한데 전부 판결문 페이지가 딱 7페이지예요. 7페이지.
그러니까 7페이지인데 마지막 장은 대법관 이름 한 장, 한 명 대법관 이름 쓰는데 그게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7페이지 판결문 안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11개 항목에 대한 판단을 대법관들이 내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검토하시려면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해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을 쏟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법원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에서 선거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됐다 부정선거란 주장이 있으면 이걸 밝히는 게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의 책무고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이걸 밝혀줄 책임이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제대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의심이 없도록 하고 혹시 잘못했으면 나중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다 법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걸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그게 관리 감독이 안 하면 법원에다 재판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선거소송은. 근데 7페이지 안에다가 11개 항목을 판단을 내려놔요. 여러분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요.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왜 성교하는 그걸 동성애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간이라는 이제 법률 용어를 쓰거든요. 군형법에 계간이라고 있어요. 계는 닭계자인데 말하자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학문으로 성교하는 걸 계간이라 그래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게 법률 용어라서 학문 성교는 남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학문으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건데 그 군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군형법을 해가지고 계간을 금지를 하고 계간을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간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됐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걸 계간을 하는데 법에는 분명히 처벌한다고 군형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무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판결문 페이지가 제 기억에는 딱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까지 그 남자들 간에 군대에서 만일 남자들 간의 성행위를 허용을 해주면 군에 그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럼 남자들이 군에 가가지고 그 성행위를 군의 막사 내에서 한다든지 이번에는 군 사병 독신자 숙소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독신자 숙소라는 건 맨 군의 기지 내에서 이제 했다는 건데 이제 그걸 처벌하는 건 군의 기강이 있어야 되고 군대는 전쟁을 하려고 군인이 훈련을 하고 조직이 돼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귀한 시간을 바쳐서 군에서 애를 쓰잖아, 그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계간을 할 정도로 질서가 문란하다면 그 군대가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적들과 그냥 전쟁을 벌이고 생명을 무릅쓰고 이래 하기에는 기강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대법관들이 앉아서 판결문을 50페이지나 써가면서 그걸 다 무죄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군대 내에서 이제 남자들끼리 계간을 해도 이제 무죄거든요. 제 군형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대법관들이 50페이지를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게 군형법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 관해서 이 판결을 11개 항목을 판단하는데 7페이지를 딱 판결문을 써가지고 11개 그 내용이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부방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님은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해가지고 한 장씩 교부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투표관리관이 꼭 도장을 찍으라는 법이 없다. 법이 있는데도 법이 없다. 이렇게 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표지 분류기에 관해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다 판단을 미리 내려놔요. 결국 이 판결이 2019년도 9월 26일 날 있는데 2020년도 바로 그 불과 몇 개월 만에 4.15 총선이 있었거든요. 4.15 총선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사전투표 결과가 완전히 그냥 미리 사전에 짜맞힌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결국은 그 여당이 당선되게끔 이렇게 그냥 아주 정밀하게 조작을 한 것들이 지금 막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9월달에 이 판결을 내린 거는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런 그 판례를 미리 남겨놨지 않았나 상당히 의심하거든요. 그거는 지난 그 3구 대선이잖아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연설을 하는 걸 들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또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 또 우리 군대가 강하고 국방이 든든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국민들이 다 그냥 그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5년 동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술 엉터리 같이 그냥 저 멋대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국가의 중요한 대통령직과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아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나라를 말하자면 파괴하는 행동들을 해온 것 같거든요. 법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을 일삼으면서 그걸 덮어버리고 그걸 수사하려는 검찰까지 이제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런 법률까지 날치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인 이제 부정선거를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지금 보면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거의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그 다음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도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밝혀지는 게 그게 뭐냐면 숫자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선거의 선거 결과가 그거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딱 비율이 정해져 있고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공식이 나오는 그런 선거 결과가 전국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완전히 불법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선거를 부정을 하면서 지금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지금 국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 질서, 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방대가 활동해서 지난 3구 대선에서 어쨌든 그 부정선거로 그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는 우리가 막았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0.73% 뭐 28만 표 차이로 수천만 그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데 그 차이로 이긴 거는 정말 그건 막아낸 거지. 그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2018년도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로 거의 다 그냥 지금 이제 야당이 됐지만 지난 정부의 여당이 다 구청장직이고 의원직이고 또 각 광역시도지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아래서 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일 잘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은 그냥 한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옷 벗게 하고 그리고는 전부 자기 사람들로 아주 곳곳에 공무원들을 아주 심어놓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막 그 뭐 어디 들어갈 때 경비들조차도 자기네 편으로 그냥 갖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나라를 전부 접수해가지고 점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물론 그분들도 우리 같은 국민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 지지하는 사람만 그렇게 갖다 공무원 시키고 또 예산을 거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돼서 나라가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마구 개방해가지고
그냥 그쪽에 미사일 개발하든 핵무기를 개발하든 우리를 위협하든 말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든 말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막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지방선거는 훨씬 더 좀 복잡한 게 왜냐하면 시도지사를 뽑죠. 그 다음에 또 각 구청장 선거가 있죠. 그리고 또 시도의원이 있고 또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또 보궐선거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로 이제 출마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원래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천에 오시는 데서 인천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들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하잖아, 그죠? 복잡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선거를 대응하면 우리 충분히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이제 투표지를 여러 개를 봤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투표용지 이제 색깔을 알아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투표용지는 대통령 선거는 흰색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이고요.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보궐선거는 또 색깔이 또 달라요. 여기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 주로 시도지사 선거는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투표용지가 흰색. 완전히 하얘요. 우리가 백색도로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백이 완전히 백색이라면 한 98%, 95% 정도. 이 정도니까 흰색이에요. 그냥 A4 용지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흰색이고 물론 이제 불빛 아래에서 보면 A4 용지는 더 이제 뭔가 약간 광택을 내서 더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조명이 비추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흰색이 더 흰색을 보이긴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흰색이 시도지사 선거의 투표용지고요. 자치구시군회장, 구청장, 시장, 군수 여기는 계란색이에요. 계란색이 어떻게 생겼죠? 약간 누리끼리 하겠죠, 그죠? 계란색.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이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이제 지역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분홍색은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이라고 아시고 그리고 지역 자치 시군 구시군 의원 스카이그레이고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이고 교육의원 선거는 연미색이에요.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좀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진짜 복잡해요. 법 규정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해놓고 헷갈리게 해놓고는 뒤로는 부정이 이루어지고 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를 우리가 몇 번 국민들이 부방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자꾸 모아 나가고 제도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국회의원 여기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스카이그레이예요. 스카이그레이. 제가 이거 한번 스카이그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번에 그때 우리 윤영진 변호사가 사진을 올린 게 있거든요. 여기 스카이그레이가 또 하나 있죠. 여기 지역자치구시군 의원도 스카이그레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스카이그레이. 그러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나가는 선거는 요 스카이그레이 요 색깔의 투표지를 써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이제 거기 또 부정 투표지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스카이그레이 색깔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요 색깔인 것 같아요. 저기 박선임 감독님, 이게 스카이그레이 맞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레이인데 네, 그죠? 약간 스카이그레이죠. 요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비교하는 사진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게 스카이 그레이죠. 예, 위에 게 스카이 그레이고 요 아래는 약간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아래가 색깔이 달라 보여요. 요 근데 요 밑에 게 여기 스카이 그레이죠. 요 밑에 게 그죠? 그레이 회색. 회색인데 약간 하늘색과 회색이 섞인 게 스카이 그레이. 위에 거하고 맨 아래 거. 가운데서는 연두색인데 이건 잘못된 투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색깔이 다른 투표지를 한 보궐선거에서 쓴 거. 지난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재검표 아니 보존 처분하면서 이걸 사진 찍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카이 그레이 색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스카이 그레이인 것 같아요. 스카이는 하늘색이잖아요, 그죠? 그레이는 회색이잖아요. 하늘색하고 회색하고 약간 섞어놓은 이런 색깔이 스카이 그레이인데 이번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스카이 그레이고 그리고 저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여기. 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그러니까 가장 큰 선거는 주로 흰색 용지를 쓰죠. 우리가 시도지사, 광역시, 도지사 이런 거는 흰색 용지를 쓴다. 서울특별시장 선거도 흰색을 쓴다. 이번에 임기 만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 계란색.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은 연분홍색.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입니다.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는 연미색. 근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스카이 그레이라는 거. 요 정도인데 요거 용지 색도에 대해서는 제가 박 감독님 통해 가지고 우리 후방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형광펜 칠하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투표지를 위조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해줘가지고 대법원에 오늘 이걸 증거로 제출한 서류인데, 지난 4.15 총선을 이 교수님은 이제 워낙 이거 수리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공대 명예 교수님이세요. 교수 생활만 그냥 한 50년 정도 하신 교수님이라서 이분이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조작이 됐냐면요. 인천 연수구 우리가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구에서 선거일 4월 15일 날 당일 투표에는 꽤 큰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막 너무 큰 차이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진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수만 명이 이제 다 투표를 하면 거의 그 같은 지역 구민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나가 투표하면 거의 두 결과는 거의 똑같아야 되거든요. 거의 오차 범위 내로 그냥 진짜 포인트 0.0 몇 이런 차이로만 차이가 날 수 있지. 그거 완전히 다른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리라 그러잖아요. 자명한 사실. 그러니까 학문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이런 공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신 거예요. 뭐냐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는 물론 이정미 후보는 정의당 후보예요. 정의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6분의 1을 각각 정의령 후보의 득표, 정의령 민주당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2명의 표를 6분의 1을 빼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의 표를 보다 더 옮겨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분석을 하면.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내라는 거는 만약 인천 연수라 그러면 연수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하는 거.
아니 부산에 가서 한다, 서울에 한다 이러면 우리가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등기 우편으로 연수구에 가서 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6분의 1을 여당 후보, 정의당 후보한테 더하는 이런 결과로 분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예.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의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지역이 과반을 넘겼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거의 모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 민경욱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기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건데, 국민들은 그냥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기관을 믿고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국민들은 설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월급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돌보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할 맡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이러려면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걸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뭐 10% 이상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딱 6분의 1을 딱 저쪽 여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한테 6분의 1씩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만 보탠 게 아니라 제3당인 정의당 후보의 표도 그쪽에 보태졌는데, 정의당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절대로. 물론 뭐 국힘당, 그 미래통합당도 입을 다물고 있죠. 그죠? 이거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제가 요것만 요약하고, 이게 또 다른 분의 자료인데 내가 너무 많이 공개를 하면 그분한테 죄송하고,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나중에 한번 와서 이걸 설명해 주시도록,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이세요.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참 훌륭하신 80이 넘은 고령이신데도 이분이 정말 이거 얼마나 분석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셨겠어요. 여기 숫자라는 거 막 10만 표 이상 되는 숫자를 여기저기 다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그것도 분석까지 해야 되고 수학 공식, 엄청난 공식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내 및 관외 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체에서 관내 할 것 없이 민경욱의 득표수, 이정미의 득표수, 사전투표에서는 거기다가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의 득표수로 조작되는 과정을 이분이 규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예 그냥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관내 사전 득표수 대 관내 사전 투표수. 관내는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투표함에 직접 넣는 투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그 특성이 다른 인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에 출장 갔던 사람들이 등기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딱 짜가지고 우리가 몇 대 몇치로 합시다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나는 집에서 미리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등기 보내 이런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 사람 사이에 똑같아요. 100대 39.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령 후보도 관내에서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면 39명은 밖에 나가 등기우편 보냈고, 민경욱 의원도 100명은 관내에서 투표하면 39명은 등기로 보냈고, 이정미 후보도 100명이 투표함에 넣으면 39명은 등기우편을 보내고, 물론 이제 전체 득표한 전체 숫자가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비율은 100대 39에 세 사람 다. 이건 민경욱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거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혀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당에서도 지역구 위원장도 그냥 박탈당하시고, 또 경찰은 뭐 끝하면 그냥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 어제도 재판 2건이나 재판 받고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생하시는데, 참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이런 큰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황교안 대표님은 이제 나라의 전체 우리가 수반 총리를 지내신 분으로서 정말 본인이 이것저것 이해관계 안 따지시고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온 국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정치개혁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희생적으로 수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여기 와서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수을 투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여기 아예 빨갛게 표시해놨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 결과는 조작이라 이거거든요. 이 교수님이 80이 다 되시고 명예교수시고 그러니까 화공학 전공 교수시고 뭐 학장도 거치시고 이런 분들이 본인이 뭐 이걸 아닌 걸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분이 뭐 무슨 진짜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돈을 받고 이랬으면 우리가 안 믿어도 되지만 이분의 학력이나 경력이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죠.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반지성주의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지식에 의한 결과라든지 합리적으로는 이건데 다른 걸 가지고 우겨가지고 불법도 맞다고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도 저 사람 불법이라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막 죄를 주고 이거는 나라를 진짜 망하게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막 지금까지 뻔뻔하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아무리 몇 선 의원이든 간에 뭐 무슨 위원장 맡아가지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청문회 증인들 막 혼내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해야 우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 국회의장도 우리 공병호 박사님 열심히 분석하시잖아요. 분석하시는데 보면 다 저거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사람 분명히 부정선거로 안 될 사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80명을 동원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판사를 탄핵을 해요. 탄핵을 해가지고 저도 헌법재판소에 그분 변호하러 갔었는데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생산 이런 얘기 할게요.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다른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런 기사를 일본 그 외신 기자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한테 그 얘기를 좀 얘기해줘라. 그 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국격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명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그걸 가지고 무슨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재판을 그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더 이상 미련이 없어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를 안 받아줘요. 당연히 탄핵돼야 될 사람이니까 사표 안 받아준다.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거 공개돼가지고 대법원장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탄핵을 발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 분석에 의하면 그거는 그쪽 지역은 특히 그 사람이 되기보다는 반대쪽 후보가 훨씬 더 표가 많은데 사전투표의 결과가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180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그냥 서명을 해가지고 법관을 탄핵한다고. 그 국회의원이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회는 저는, 그러니까 2020년 8월 13일 날 우리 정교모 회원들도 그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기도원 청년단이 가서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외쳤거든요. 2020년 2년 전 8월 달에. 왜냐면 이건 불법으로 국회가 구성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모 씨 막 그 성희롱 발언해가지고 욕먹고 있잖아요. 아니, 그분은 무슨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비례대표 당이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당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석을 내는 거예요. 근데 투표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하여튼 90% 100% 이렇게 더 많이 얻는 거예요. 득표를. 당일 투표의 득표는 한 10%가,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데이터로. 그러면 그것도 가짜 같거든요. 가짜 같은데, 또 큰 소리 치고, 아주 별의별
진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로 하고, 그리고는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보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얘기할 때. 근데 또 팔짱 끼고 있던 증인은 오히려 혼나고 막 왜 팔짱 끼냐고 막 그 위원장이 막 혼내주고, 이 완전히 국회인지 뭔지 막 코미디판이라고 지금 국민들을 오히려 그 코미디처럼 막 웃게 해준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방송도 봤거든요. 이제 좀, 제가 뭐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부끄러워하시고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부정선거로 냈으면 지금이라도 창피한 줄 아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든지 아니면 그걸 밝히고 내가 창피하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든지 그게 공인인 거지. 아니 이게 생 거짓말을 하고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계속 숨기려고 검수완박하고 본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써놓고는 그걸 검수완박이라 그런다고 또 우리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검수완박은 저들이 말을 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말 꺼내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말 또 쓴다고 막 뭐라 그러고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국회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법을 만드든지 좀 그래요. 좀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건 그 국민들이 그러면 존중하지 않죠.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국민들은 억지로 그냥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그 사람들 많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고 국회에 엄청난 시설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걸 진짜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수구 을구의 투표가 일어날 확률은 268만이 아니고 800만 1000만 2억 6,843만 5,456분의 1이래요. 이거는 복권 당첨하는 확률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권 몇십만 분의 1이면 이제 확률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2억 몇천만 분의 1이래요. 우리 2억만 우리 인구가 5천만이고 투표한 사람은 뭐 한 몇천만 한 4천만이 된다 그러면 4천만 분의 1이라면 우리 4천만 전 투표한 사람이 한 명이 다른 쪽에 찍을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6천이면 이건 대한민국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인구가 2억 6천이 안 되잖아요. 2억 6,843만 5,455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똑같이 뒷면이 나오거나 이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확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인천 연수울에 그러니까 선관 연수 발표된 선거 결과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또 분석한 내용이 더 탁월한 게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추정을 했어요. 이게 조작을 그러니까 6분의 1로 조작됐으니까 6분의 1 조작을 빼면 되잖아, 그죠? 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니까 민경욱 후보는 결국 조작되지 않았으면 정의력 후보, 현재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보다 4,500표를 더 받아서 민경욱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벌써 2020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주 죽을 고생하고 최근에 거의 그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실 뻔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셔서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민경욱 후보는 지금 몇 년을 날리는 거예요? 20년, 2021년, 2022년, 2년, 이제는 이거 재판에 이겨도 한 1, 2년밖에 안 남아요.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분은 나중에 이제 뭔가 큰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겠죠. 그죠? 우리 국민들 편에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이제 3가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아예 그냥 미리 길을 열어주는 그런 판례를 남겨놨다는 거. 그건 아까 그 2019년 판결뿐만 아니라 작년 2021년도에도 11월, 12월에 연거푸 아예 그냥 아주 중요한 그냥 부정선거를 아예 조장하는 그런 판결을 아주 내놨어요. 그리고 투표지 색깔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꼭 기억하시고 아예 그냥 미리 써가지고 메모에다가 써가지고 들어가셔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세요.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요걸 하나 이게 법적인 거기는 하지만 제가 법률가니까 조금
그래도 법적인 걸 좀, 요거는 이제 우리 재판에서도 썼던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선거 소송의 기본이거든요. 지금, 선거 무효 사유는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거, 그러니까 선거 무효 판결이 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법을 위반을 해야 돼요.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선거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불법이 개입된 사실이 이제 드러날 때 그런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위법한 선거관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다는 뭐예요? 당선될 사람이 떨어지거나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되면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표 차이가 뭐 한 30표다 200표 차이 나는 건 좀 잘못된 거 있어도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당락을 무효를 안 시키는 게 우리나라 판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수울 선거에 있어서는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지 사용한 거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QR코드 사용한 거는 사전투표지가 무효인 투표지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 그리고 전산 조직을 이용한 투개표를 했잖아, 그죠? 이게 특히 사전선거는 완전 전산 조직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를 전 국민의 주민등록을 기초로 한 전산 자료를 이용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거든요. 전체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어디서 투표하든지 이제 전산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게 기록이 남으니까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전산으로 시행하는 선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가 그 투표지를 나중에 이제 그 저장을 하거든요. 저장을 하고 투표 결과를 나중에 검증을 하도록 이용되는데 이게 우리 선거 소송 과정에서 피고 선관위가 원본 그 데이터, 원본 선거지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지를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없다, 삭제했다. 그리고 사본하고 그럼 원본하고 동일한 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사본하고 원본하고 동일성에 대해서는 원본이 원래 존재해야 되고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여러 가지 전산에도 그 나름대로 그런 원리 원칙이 있거든요.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그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매번 파일이 만들어질 때는 로그 파일이 이제 그게 어떻게 파일이 변경된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체 로그 파일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증명이 돼 있지. 우리가 지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인감증명서 할 때는 다 또 우리가 공인인증서도 다 그 나름대로 비밀화 돼 있지만 그게 동일하다는 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선관위원회에서는 원본 파일은 지웠다 그러고 동일성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검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사전투표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효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날인은 분명히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법에. 찍게 돼 있는데 개인 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동안 확인했던 거는 투표지 자체를 전부 다 새로 바꿔치기 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투표지를 전체를 왜 바꿔치기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원 조서에 있는 사진인데요. 뭐 이렇게 막 그 투표지 사진을 많이 안 남겨놨어요. 그런데도 이 법원 조서에 있는 사진에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여기 개개 투표지를 보시면 이 투표지가 이게 사전 투표지기는 하지만 전혀 이게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어요. 이 전체 투표지가 이게 뭐 한 열 몇 장인데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투표지가 이렇게 접힌 자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지 않는 투표지를 새로 갖다가 제작해 놓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상한 투표지도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뭐 말하자면 투표 인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뭐가 할지 모르니까 센트럴 파크 90공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공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 뭐 이상한 잡음이 들네. 네, 어디서 하여튼 그리고 이런 이제 이거 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식상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투표지가 이래요. 전체 투표지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개표한 투표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뭐 상식적이에요. 이 투표지가 개표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새로 만들어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 어떤 교수님 분석해준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왜냐면 그렇게 갖다가 6분의 1을 더하고 6분의 1을 빼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걸 투표지를 어떻게 몇 장씩 더 집어넣고 빼고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체를 그냥 새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진짜 뭐 증거로서는 사실 이거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건 4.15 총선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검증 기일에 이렇게 대법관들이 뭐 이렇게 하신 것들 뭐 이 자리에서 너무 이제 왜냐면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판결을 앞두고 너무 그냥 재판관들을 너무 비판을 하면 혹시 우리가 뭔가 좀 그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말조심을 좀 해야 돼요. 대법관들을 그래도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국민들은 그렇지만 감시를 해줘야 되는 게 5월 23일 오후 2시에 여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이제 최종 변론이 있거든요. 그때 시간 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뭐 법원 밖에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법정에 또 들어와서 방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켜보면 또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요건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때 아까 그 검증 기일에서 그러니까 투표지가 10몇만 장이면 박스도 많고 투표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거 세느라고 거의 23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들한테 사진을 찍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찍게 했어요. 그 사진 찍을 때마다 판사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다 사진 촬영한다. 나중에 법원에서 그걸 복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찍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제를 했어요. 근데 제 사진이 이제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게 저는 그걸 뭣도 모르고 막 찍어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몰랐던 게. 그러니까 이 증거리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일장기 투표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우리 말로만 해가지고는 뭔가 이 전달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이걸 복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날 캠코더로 막 동영상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신청을 했더니 뭐 이건 제가 신청서예요. 이게 사진 원본 그리고 캠코더 촬영 녹음도 다 그냥 테이블마다 녹음기 다 갖다 놓고 녹음을 다 했어요. 우리 개별적인 얘기까지 다 녹음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면 요 판사님 도장인데 검증기일에 생성된 녹음 사진 등은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복사를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진 찍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면 사진 지웠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저게 어디냐? 우리 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당신네들 그 큰 카메라 DSLR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법원 카메라 좋은 카메라거든요. 굉장히 고성능. 그 사진만 갖다 놓고 분석하면 사진은 그런 큰 용량의 파일들을 확대하면 그 세밀한 내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현미경처럼. 근데 그걸 다 지웠다 그러고 아까 그 보여준 그 조서에 그러니까 해상도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남겨놨더라고요. 그 참, 이거 나중에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그 우리가 공명한 사회가 되면 이 대법관 이거 진짜 비판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재판을 잘 하시라고 믿고 일단은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이제 비판도 조금 덜 하고 이렇게 기다리려고 그러거든요.